극성 공유결합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극성 공유결합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전 챕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원자가 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을 할 때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면 전자가 한쪽으로 끌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2 이상이 되면, 숫자 2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온 결합성이 되는 거고요. 2보다 좀 작게 되면은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 쌍극자 이런 걸 배웠었죠. 어느 쪽으로 얼마나 큰 전하가 양쪽으로 끌려가 있느냐, 이걸 이제 쌍극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결합 전자가 두 원자 사이에 균등하지 않게 공유된 겁니다. 예를 들어 클로로메테인의 CCl 결합은 더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을 거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자, 결합쌍극자라는 거, 다이폴이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뮤는 Q 곱하기 R로 쓰는데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쓰는 표현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는 건데요. 전기음성 두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델타 마이너스 쪽이가 되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곳이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C하고 Cl 사이에 델타 마이너스가 여기가 생기죠. 근데 이 사이에도 존재해요. C하고 H를 보면은 H 쪽이 전기음성도가 낮은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 네 방향으로 다 생겨요. 근데 우리 교재는 사실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준 이유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어, 그 개념이니까요. C하고 Cl 사이에. 자, 결합쌍극자는 이런 것처럼 화살표에다가 이렇게 그 크로스바를 하나 더 넣어서 그려줍니다.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쪽, 이쪽이 델타 플러스 쪽이에요. 기억하기 쉬운 거는 이 화살표에서 더하기 표시가 있는 쪽이 플러스 쪽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CH3, Cl 분자에서 이게 빨간색 쪽이 이제 전자가 많은 건데 이쪽으로 전자가 좀 전체적으로 끌려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 있고 이쪽으로 끌려 있는 것에 벡터의 합력으로 알자 다이폴 모멘트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C하고 H 사이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약간 합력이 위로 존재하는 데다가 C하고 Cl 사이에 높은 다이폴이 존재를 하니까 알자로는 Cl 쪽으로 전자가 많이 끌려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쌍극장 모멘트 우리 앞에서 봤었어요. 근데 쌍극장 모멘트는 중요한 거, 벡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은 CH3 분자를 생각을 해봐요. CH3 분자에서 C하고 H 사이에 결합에서 있어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항상 그 다이폴 모멘트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거 네 개를 다 더해버리면은 벡터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CH4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쌍극자 모멘트는 그래서 결국 합력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모니아나 물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럼 비공유 전자쌍 쪽은 완전한 델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네 개가 모두 다 NH3 분자에서 존재하는 다이폴 모멘트인데 이 다이폴 모멘트의 합력이 알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47 디바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H와 O 사이에 다이폴이 존재하고 산소에서 외부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다이폴이 있는데 이것의 합력이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알자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들을 알자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비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이런 것들이죠. 이산화탄소. 분명히 탄소와 산소 사이에 다이폴 모멘트가 존재를 하는데 합력이 0이 됐어요. CCl4도 C에서 Cl 방향으로
다이폴 모멘트가 4개 존재하지만은 합력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극성이 모두 상쇄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자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인 것 빼고 분자들은 극성인 분자하고 비극성인 분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극성인 분자하고 비극성인 분자 사이에 분자 간의 힘의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분자 자체가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자의 구조를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다이폴이 작용할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먼저 그리고 VS-EPR 모형에 따라서 3차원적인 모양을 예측을 한 다음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 쌍극자를 그려봅니다. 뭐 H2 분자나 뭐 N2 분자처럼 동일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지 않은 이상은 다이폴 모멘트는 결합에서는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그 다이폴 모멘트를 다 고려를 했을 때 알자 힘을 봤을 때 합력이 0이 되면은 무극성 분자이고 어느 방향으로의 전자의 끌림이 예측이 되면 극성 분자입니다. 단 이걸 할 때 고립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서 비공유 전자쌍 방향으로도 쌍극자 화살표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를 예측해 보죠. 염화 바이닐. 요게 요렇게 생긴 건데요. 네, 일단 3차원적 모양을 예상해야 되는데 탄소가 전부 다 sp2 카본이고 뭐 VS-EPR 이론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평면에 있는 분자입니다. 자, C하고 H 이 방향으로 쌍극자가 존재하죠. C하고 H 이 방향으로 쌍극자가 약간 존재하고 아니죠. 이거 반대 방향으로 그려버렸네. 잠깐만요. 포인트 옵션 지우개 다시 포인트 옵션 펜. 예, 이 방향으로 쌍극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 이 방향으로 꽤나 큰 쌍극자가 존재합니다. 요걸 다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알짜 쌍극자가 존재할 겁니다. 자, 이제 분자 간의 힘으로 넘어가 봅시다. 극성 분자하고 비극성 분자는 분자 간의 힘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요. 일단 극성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어, 극성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끌려가서 쌍극자가 있기 때문에 분자 자체 내부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살짝 나눠져 있는 효과가 생겨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쌍극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분자의 쌍극자와 다른 쪽 분자의 쌍극자가 서로 정전기적 인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게 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거고 극성 분자가 아닌 경우, 비극성 분자든지 극성 분자든지 모든 종류의 분자가 가질 수 있는 힘, 분자 간의 힘으로 런던 분산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이름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수소결합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분자들이 서로 잘 붙어 있으려고 해서 고체가 되고 싶어 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습니다. 분자 간의 힘이 낮으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그렇죠.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고요. 분자 간의 힘이 약하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도 쉽게 기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에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쌍극자 힘인데요. 여기서 쌍극자가 이 방향으로 존재하고 여기서 쌍극자가 이 방향으로 존재하니까 얘는 델타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여서 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건 이제 극성 분자일 때 특별하게 존재하는 힘이었는데 비극성 분자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때는 런던 분산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 런던이 요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영국에 있는 그 수도 런던이라는 시의 이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런던에서 발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 이름은 독일의 과학자 런던의 이름을 딴 겁니다. 자, 이 런던 분산력도 사실은 쌍극자 모멘트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자든지 간에 전화 구름이 여기저기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불확실성의 원리에 따라서 전자는 어느 한 곳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비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 비극성 분자에서 전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자 구름이 여기저기 뭉쳐 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어느 한 곳에 전자가 모여 있는 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은 전자가 없어지는 생기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전자가 아주 균일하게 그 퍼져 있는 비극성 분자이지만은 어느 순간 여기에 전자가 모이게 되면은 반대쪽은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인접해 있는 분자도 여기 옆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전자를 좀 모아야지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반대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도록 유도해 줍니다. 요런 것을 옆에 애가 영향을 받은 것을 유도 쌍극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의 분자가 순간적으로 어떤 쌍극자를 갖는 것을 순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확률이 낮겠죠. 일반적으로는 큰 힘이 없다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그 발생하는 힘이죠. 항상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자체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요걸 기억하세요. 1에서 10kJ/몰이다. 제가 일전에 공유결합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수백 kJ/몰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자 간의 힘의 가장 낮은 단계인 런던 분산력은 1에서 10kJ/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런던 분산력을 설명할 때 있어서 순간 쌍극자가 일어나는 확률, 그것을 편극도라고 부릅니다. 편극이라는 게 극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얼마나 많이 치우칠 수 있느냐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치우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순간 쌍극자가 더 많이 생기고 유도 쌍극자가 더 많이 생겨서 런던 분산력의 힘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편극도가 높아지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크기가 크고 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 저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교실 안에 유치원생들이 한 10명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생들 이제 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자유롭게. 마치 분자의 전자가 돌아다니듯이 불확실성을 갖고 막 돌아다닐 텐데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한 곳에 뭉쳐져 있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럼 편곡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숫자의 아이들인데 동일한 숫자의 아이들을 아주 큰 교실에다 풀어놨을 때 작은데 놔둔 것보다 큰데 놔두면은 서너 명 정도만 모여도 굉장히 반대쪽이 휑하게 비어버리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숫자의 전자가 존재하더라도 분자가 되게 크면은 얘가 어느 한쪽으로 모이면 다른 쪽은 델타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편극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분자,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런던 분산력이 더 커집니다. 자, 요게 이제 그거예요. F2, CL2, Br2, I2는 전부 다 비극성 분자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커지면 편극도도 높아지겠죠. 편극도가 높아지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경우 펜테인하고 2,2 다이메틸 프로페인은 탄소의 개수하고 수소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분자량은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길쭉하게 생겼고 얘는 동그랗게 생겨서 공간상에 전자가 배치돼서 치우칠 확률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분산력이 더 커서 끓는 점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로 가보죠. 네, 런던 분산력이라는 거는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극성 분자도 그 런던 분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성 분자는 런던 분산력 플러스 다른 분자 간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쌍극자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쌍극자하고 옆에 분자가 원래 갖고 있는 쌍극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자의 배양에 따라서 플러스
인력끼리 붙으면은 이제 반발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력 혹은 반발력으로 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에서 4kJ per mol 정도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런던 분산력보다 강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인 게 런던 분산력은 1에서 10이에요. 쌍극자 힘은 3에서 4예요. 일반적으로는 쌍극자 힘이 더 강하지만 런던 분산력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 이게 10 정도 되는 경우에는 그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10 정도의 아주 큰 런던 분산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쌍극자 힘보다 런던 분산력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쌍극자 상호작용은 그 물질의 극성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그 다이폴 모멘트가 커질수록 더 강한 쌍극자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쌍극자 인력이고, 요런 식으로 배열해 버리면은 쌍극자의 반발력이 되겠습니다. 자, 쌍극자 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뷰테인하고 아세톤은 분자량이 같아요. 분자량이 같다면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기 때문에 기본적 크기가 뭐 크기는 같다고 보는 게 좋겠죠. 크기가 유사할 텐데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둘 다 갖고 있는 런던 분산력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끓는 점은 56도 이상 차이가 나요. 왜냐? 얘는 런던 분산력에다가 쌍극자 모멘트, 요 방향으로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어서 쌍극자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수소결합인데요. 수소결합은 좀 특이한 경우에 쌍극자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예, 수소결합은 이제 수십 킬로줄 퍼 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런던 분산력보다 더 크고 쌍극자 힘보다 더 커요.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이라고까지 불러줍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말했죠.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200kJ/mol 이상의 강한 에너지로 속박되어 있는 거여서 수소결합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어쨌든 이제 수소결합이 분자 간의 힘의 측면에서는 제일 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는 뭐냐? 수소가 인접해 있는 어떤 원소하고의 그 쌍극자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조건이 그거예요.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원자 세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산소, 질소, 불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불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쌍극자가 이 방향으로 아주 크게 작용하겠죠. 이 모멘트가. 그럼 얘는 굉장히 큰 델타 플러스가 돼요. 여기에 O나 N이나 F의 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오면은 이쪽은 무조건 얘는 델타 마이너스예요. 다 델타 마이너스예요. O나 N이나 F는 그 전기 음성도 랭킹으로 1, 2, 3등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결합해 있던지 간에 웬만하면 얘네들이 전기 음성도가 높아서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요렇게 상호작용하는 다이폴 모멘트들을 쌍극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아, 물론 한꺼번에 세 개랑 하는 건 아니고요. 산소랑도 할 수 있고 질소랑도 할 수도 있고 불소랑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두 개입니다. 수소 결합하는 수소는 불소나 산소나 질소에 결합되어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질소나 산소나 수소하고 쌍극자 모멘트로 상호작용을 할 것.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물에서 요 델타 마이너스에 있는 산소하고 델타 플러스 갖고 있는 수소가 수소 결합하는 경우. 암모니아에서도 가능합니다. 물하고 암모니아 분자 사이에서도 가능해요. 물하고 암모니아 분자에서도 수소 결합 이렇게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두 가지의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힘은 아닙니다. 자, 이 수소 결합은 주로 이제 물이나 뭐 암모니아 이런 데서 많이 작용을 해서 그 결합을 훨씬 더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만들어질 때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육각형 모양의 결정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소 결합이 그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뭐 하나의 큰 예시가 이건데요. 14족 원소의 수소화물, 15족 원소의 수소화물, 16족 원소의 수소화물, 17족 원소의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14족 원소는 탄소에 붙은 거랑 실리콘에 붙은 거, 저메늄에 붙은 거, 틴에 붙은 거
분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분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15족, 16족, 17족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나머지는 다 그 크기가 커질수록 분산력 때문에 크기가 큰 놈이 분자 간의 힘이 커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질소, 산소, 불소가 수소화물을 이루는 경우에는 G가 제일 큽니다. 왜냐? 얘네들은 분산력 더하기 쌍극자 힘 더하기 수소 결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수소 결합 그릭인데요. 메탄올은 연료 전지로 사용될 수 있는 액체이다. 메탄올 분자 한계가 다른 메탄올 분자에 쌓일 때 메탄올은 CH3OH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CH3OH 요렇게도 붙을 수가 있고 CH3OH 요렇게도 붙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온 쌍극자 힘이 있는데 여기서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종의 쌍극자 대신에 이온이 하나 더 추가된 거여서 힘이 조금 더 큽니다. 쌍극자 모멘트 정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이온이 있을 때 쌍극자들이 배치되고 플러스 이온이 있을 때 마이너스들이 배치되고 이런 일이 언제 생기느냐? NaCl을 물에다가 녹일 때 Na 플러스는 수화가 되는데 산소 쪽이 이 방향을 향하도록 수화가 되고 Cl 마이너스는 수화가 될 때 그 쌍극자 모멘트를 이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이 Cl 마이너스를 바라보고 수화가 되는 겁니다. 요 경우에 이온 쌍극자 힘이 굉장히 분자 간의 힘치고는 크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수화되는 것이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요 그 힘의 크기를 보시면요. 이온 쌍극자의 힘이 상당히 커요. 얘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으로 수소 결합이 크고 쌍극자 힘하고 런던 분산력은 비슷비슷한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쌍극자 힘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런던 분산력은 분자가 굉장히 커지면 그 값이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약한 분자 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자 간의 힘을 갖느냐? HCl은 이 방향으로 쌍극자가 생기니까 분산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쌍극자 인터랙션을 갖고 있습니다. 에테인은 이렇게 생긴 분자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여서 런던 분산력만 갖고 있고요. 에틸아민은 여기 비공유 전자성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다이폴이 생기겠죠. 분산력 더하기 쌍극자 힘. 근데 더해서 주변에 있는 에틸아민의 수소가 질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소 결합도 가능합니다. 쇠는 런던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 결합까지 다 존재합니다. 크립톤은 원자죠. 원자의 상태인데 크기가 크니까 인접한 크립톤 원자 사이에 유발 쌍극자에 의한 런던 분산력이 존재할 겁니다.